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임영웅의 리얼리티 쇼 마이 리틀 히어로 에피소드 2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예요. 바로 미국 헐리우드에 있는 돌비 극장에 대기실 문 앞에 있는 팻말 사진입니다. 드레싱 룸. 자, 그 2020년에 드레싱 룸이라는 용어 때문에 해프닝이 한 번 있었죠.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개그맨들, 패널분들 모두 보세요. 제발. 드레싱 룸. 물론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나서 그분들이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아마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몰랐다 하는 것을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마이 리틀 히어로 에피소드 2 봤을 때 이 대기실 사진 나왔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이미지를 꼭 쓰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생긴 해프닝,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실수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세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우리가 일부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드레싱 룸처럼. 사실은 이 드레싱이란 자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개그맨과 패널들이 그냥 음식에 쏘는 소스의 드레싱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본인들이 하시고 계신지도 모르고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근데 사실 드레싱룸은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장소, 탈의실도 될 수가 있고, 또는 화장을 고치는 분장실도 될 수가 있고, 또, 뭐 상처가 났을 때 붕대를 감거나 뭐 붕대를 갈거나 이런 것도 드레싱을 한다고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콩글리시, 코리안 잉글리시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통용되는 영어.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그 컨닝한다. 시험 볼 때 다른 사람 답을 보거나 쪽지를 가지고 와서 보는 걸 컨닝한다고 하죠. 이게 콩글리시잖아요. 컨닝 그 자체는 교활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컨닝한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치팅, 치팅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컨닝하다는 표현을 안 쓰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바로 쓰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이거를 콩글리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 마이 리틀 히어로 에피소드 1에서 이병훈과 타일러가 대화를 하다가 축구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서 축구 배우잖아요. 우리 스타일의 축구는 사커, 미국 스타일의 축구는 풋볼 또는 아메리칸 풋볼. 하지만 저희는 풋, 발, 볼, 공, 발로 공을 차는 액티비티, 뭐 스포츠 해서 쉽게 저희 스타일의 축구의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커를 배워도 풋볼이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땐 이 콩글리시가 헤빗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먼저 쓰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임영웅도 알고는 있었는데 먼저 말이 나온 것 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배웠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이걸 활용을 제대로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실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손님, 손님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게스트 or customer.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게스트만 쓰거나 아니면 커스터머만 써야 돼요. 왜냐하면 게스트는 초대되어서 오는 손님이 게스트, 집에 초대돼서 오고, 뭐 학회에 초대돼서 오고, 이런 분들이 게스트고요. 비즈니스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을 커스터머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고객님이 되는 거죠. 고객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만약 일어나다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wake up, get up, stand up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일어나다인데 영어의 wake up, get up, stand up은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자, wake up에 일어나다는 뭐냐면 정신이 몽롱하고 정신이 그냥 아예 의식 뭐 없어요. 잠들어 있어요. 아니면 정신이 몽롱해요.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다의 개념으로 일어나다가 wake up이에요. 그리고 겟업은 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거, 뭐 잠자리에서 자느라고 누워 있는 거, 아니면 바닥에 누워 있는 거, 뭐 이런 상태에서 이 몸을 세워 일으키는 거. 이게 일어나다가 되고 또는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는 그 자체를 또 일어나다가 됩니다. 그러면 스탠드업은 뭐냐? 스탠드업도 일어나다인데 쉽게 얘기하면 앉아있든 누워있든 두 발로 짚고 이렇게 일어서는 상태를 일어나다라고 영어로는 스탠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 차이가 한국말로는 똑같은 일어나다지만 영어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 웨이크업이냐, 겟업이냐, 스탠드업이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 와서 몰랐던 건데 여러분 제가 린스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 10년 전의 상황이니까. 저는 린스 하면은 10년 전에는 우리가 그 머리 할 때 샴푸와 린스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우리가 말하는 제품 린스라는 제품을 미국에서는 린스라고 안 그래요. 컨디셔너라고 해요. 컨디셔너. 그러면 린스란 단어가 무엇이냐? 그 린스란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헹구다. 헹구다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 워시, 닦다, 씻다 이런 단어 아시죠? 그렇게 뭔가를 닦아내고 뭔가 씻어내고 나서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없애기 위해서 헹구는 동작하는 거. 이걸 린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는 그 머리 제품 린스라는 것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 영어를 쉽게 바르게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제 경험도 있었고, 겸사겸사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